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시작해야 이긴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그런데 정작 워런 버핏은 6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투자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마어마한 자산은 60대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왜 우리만 이렇게 조급할까요? 오늘은 여의도에서 30년 가까이 시장을 지켜본 애널리스트가 직접 짚어준 이야기를 스탠업캣 경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두 가지를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남 따라 투자하면 오히려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당신 계좌에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안전한지. 시작은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이야기부터입니다. 30대 교사 부부가 큰 돈을 대출로 끌어와 주식에 넣었고 그 돈이 불어나 20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배도 아프고요. 나도 지금이라도 대출을 끌어야 하나 흔들리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는 정색하고 말합니다.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부부는 20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과 이자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이미 갖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대출만 있으면 돈을 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속도, 나만의 투자 페이스입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잘 달리는 사람을 쫓아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 퍼집니다.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인 경기라는 겁니다. 20대, 30대는 실패해도 다시 뛸 시간이 남아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은퇴가 머지않은 나이대라면 전세금이나 보증금까지 빼서 주식에 넣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인드사이트, 쉽게 말해 뒤늦은 확신이라는 심리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샀어야 했는데 싶은 순간이 너무 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스피가 1800까지 무너졌던 코로나 초기, 이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용기를 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왜 무너졌는지 이유가 명확했던 순간에만 낸 용기였습니다. 그냥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작정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뭘까요? 답은 화려한 종목 선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습관에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자면 현금 숨구멍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주식 비중을 60에서 70%로 두고 나머지 30에서 40%는 항상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시장은 언제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 흔들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식 100%로 몰았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손 쓸 방법 없이 무너졌지만 현금이라는 숨구멍을 만들어둔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싼 값에 좋은 자산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 뒤에 삶이 바뀌는 순간을 만든 것도 바로 이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엔 이 애널리스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익은 의견일 뿐이고 현금이 진짜 가치라는 겁니다. 백화점 지하에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선 유명 반찬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회전이 빠르고 현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가게라면 지분을 사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손님이 뜸한 옆집 칼국수 가게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장부상 이익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돈이 도는지 안 도는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 넘게 찍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멀쩡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실제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장부에는 돈을 벌고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투자자들은 그 뒤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현금을 쌓는 능력이 있는 기업인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흐름은 개별 종목을 넘어 한국 시장 전체와도 이어집니다. 지금 코스피는 9,000선을 오가고 있죠. 이 애널리스트는 이걸 반도체 착시가 아니라 한국이 부동산 중심 경제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구조적 변화로 봅니다. 미국은 실물보다 금융시장이 훨씬 커서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버핏 지수가 2.5에 육박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 비율이 0.4에서 0.5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거버넌스 개혁으로 이 벽을 넘었고 한국도 작년부터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압박으로 같은 길에 들어섰다는 진단입니다. 이 변화에서 돈이 향하는 곳 중 하나가 금융주입니다. KB, 하나, 우리, 신한 같은 4대 금융지주는 현금을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주주 환원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A입니다. 분모인 자본을 줄이는 것도 이익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서 요즘 자사주를 사서 태워버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강세장이 오면 다들 착각합니다. 다 같이 버는 게임이라고요. 그런데 길게 보면 주식시장은 이기는 사람이 소수인 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임입니다. 손해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독립적 사고입니다. 무조건 반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다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조심하고 모두가 겁먹을 때 이유가 명확하면 용기를 내는 것, 이게 이 애널리스트가 30년 가까이 지킨 원칙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당신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최근 1년 직접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신통치 않았다면 장기 투자를 덜 해서가 아니라 직접 투자 자체가 지금 당신에게 안 맞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더 확률 높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지금 현금 비중이 10%도 안 된다면 오늘 결론은 바로 당신에게 해당합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못 바꾸고 그냥 얻어맞게 됩니다. 여유 자금의 30에서 40%는 항상 현금으로 떼어 놓으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성공 사연에 흔들릴 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신용과 현금 흐름, 나의 속도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버핏도 60살까진 그저 그런 투자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만의 속도를 찾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